예, 안녕하십니까. 한국경제TV 강주혁입니다. 자, 오늘도 같이 시장 한번 체크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금 아쉬운 부분들 중에 하나가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서 좀 매도를 해주고 있죠. 코스피 시장에서는 277억 정도 순매도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닥에서는 576억 죄송합니다. 순매도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 선물도 매도를 하고 있어서 수급이 좀 안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장중 수급 동향을 보실 때는 숫자를 일단 보시는 거는 그다지 중요하지는 않고요. 보셔야 되는 부분은 추이를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아래쪽에 지금 보시는 부분을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오늘 외국인들이 장 출발하고 난 다음부터 시작해서 계속 좀 팔았어요. 그렇죠? 파는 모습이 일단 보이다가 10시 30분을 기점으로 해서 매도폭 자체가 좀 줄어드는 모습이 일단 보이고 있는데, 이 흐름 자체가 계속 지속이 될 수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 보시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코스닥도 지금 보시면 외국인들이 한 604억 정도 순매도를 일단 보이고는 있습니다만은 10시를 기점으로 해서 매도폭 자체를 계속 줄여가고 있는 모습이 일단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 자체가 유지가 되는지를 한번 체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숫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기보다는 전체적인 추이에 자꾸 관심을 가져 두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는 기본적으로는 외국인들이 시장에서 파는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어느 정도 매도세를 계속 좀 줄여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이로 인해서 우리 시장도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지표 얘기들 조금 할까요?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8월 소비 심리 지표가 급락을 했고요. 그리고 8월 비농업 부문 고용 결과 부분이 어떻게 나타날지에 대해서 굉장히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전에 한번 언급을 해드린 것처럼 9월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8월달, 9월달에 의미 있는 부분이 미국의 이제 긴급 재난지원금 나가는 부분이 완전히 끝이 나죠. 그렇기 때문에 소비 심리 자체는 저는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긍정적이지 않게 나왔는데, 이 부분 자체가 경제가 성장 동력 자체가 조금 둔화된다든지 하는 부분의 요인은 아니고, 지원금 자체가 끊기니까 당연히 최근 들어서 미국이 저축률 자체가 좀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원금 받아서 돈을 쓰기보다는 그 이후에 구직하고 난 다음에 구직이 될 건지 안 될 건지 거기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제 9월 달에 이게 이제 긴급 재난 지원금 자체가 만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취업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겁니다. 그래서 고용 자체가 얼마만큼 늘어나는지가 일단 미국의 성장 동력이 꺾이느냐 꺾이지 않느냐, 그리고 테이퍼링을 얼마나 강하게 하느냐 약하게 하느냐를 결정짓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어제 방송을 할 때 그런 말씀을 한번 해드렸어요. 미국은 어떻게 보면 지표가 조금 안 좋게 나오면 이머징 마켓 국가, 소위 말해서 우리나라를 위시한 이머징 마켓 국가한테는 호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지표가 좋게 나오면 차라리 악재가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일단 시장은 움직이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어제도 얘기를 했다시피 시장이 올라가는 부분에 이번에는 지금은 굉장히 흥분하고 가야 되는 그러한 시기는 저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시장은 패턴으로 갈 건지 아니면 상방으로 갈 건지 아니면 하락으로 갈 건지 아직은 기로에 서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이번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 1062포인트 돌파 안착 여부에 일단 주목을 해 두시는 게 일단 좋을 것 같고요. 단기적인 흐름을 그래서 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기적인 흐름에서의 추세 자체는 지금 이렇게 잡혀 있는 모습이고요. 단기 추세의 저점은 1025포인트 정도가 되니까 그러면 참고하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래소 시장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거래소 시장은 사실 어제 굉장히 좀 의미가 있었어요. 삼성전자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만 의미가 조금 있었고요. 거래소 시장도 근데 아까 이제 코스닥 시장에서 보신 것처럼 전체적인 추세 자체는 지금 깨져서 최근에 좀 내려가고 있다가 돌리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린 게 이 정도의 박스권 정도 일단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드렸고, 상단 지수권은 지금 한 3266포인트 언저리가 되는 걸로 보입니다. 돌파 안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한 가지 선을 여러분들이 더 이제 생각을 하신다면 위에서 떨어지고 있는 추세선이 있죠. 이것도 지금 보면 3275포인트 언저리에 위치를 하고 있네요. 참고를 해 두시고, 자, 그래서 일단 기술적 반등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기술적 반등의 저점 라인 자체가 3105포인트 정도가 되니까 그건 기억을 해 두시고, 밀리더라도 첫 번째 반등할 수 있는 지수권은 3161포인트 정도로 보고 있으니까 그 부분도 참고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목은 몇 종목 우리 또 한국경제TV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종목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유튜브 통해서 궁금하다라고 했던 종목군들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이제 봐야 되는 종목은 제일 먼저 들어온 게 하나투자증권이 들어왔네요. 하나투자증권이 들어왔는데 사실 이전에 얘기를 할 때 증권주를 저는 좀 긍정적으로 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한 가지 더 얘기를 하면, 이전에 말씀 안 드린 것들 중에서 한 가지 더 말씀을 해드리면, 사실 우리나라는 약간 좀 애매한 것이 자본주의 국가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대부분 기업들이 자기가 이제 필요한 자금을 이제 조달하는 부분이 대부분 은행에서 조달을 하죠.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은행 아니면 어디서 조달하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도 있으실 텐데요. 우리나라는 보통 기업이 자금 조달하는 부분의 거의 한 20% 정도가 은행에서 조달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수치 자체는 중국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자본시장이 커지고 사실은 기업이 주식시장에 상장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가장 큰 이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부분이 은행이라든지 아니면 사채뿐만 아니라 시장에서, 주식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 조달의 방법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유상증자라든지 하는 이 증자 부분을 이용을 해서 할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좀 많이 취약했거든요. 근데 최근에 들어서 이게 좀 늘어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당연히 그러면 증권주는 또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요즘 IPO가 굉장히 많죠. IPO도 많다라는 점은 일단 증권주를 조금 더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그러한 부분이 만들어지는 게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하나투자증권은 가장 중요한 가격권은 기억을 해 두실 게 5140원 굉장히 중요하고요. 5140원 돌파 여부를 한번 체크를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돌파하면은 이제 슈팅이 한번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 부분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아직까지 일봉상으로 추세가 완전히 잡힌 부분은 일단은 아니기 때문에 주가가 만약에 조정을 받아서 가격권 기준으로 4720원이 깨지는 모습이 일단 보이면 한번 흔들렸다가 갈 가능성이 생긴다 라고 하는 부분도 같이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참고해 두시기 바라겠고요. 두 번째로는 SKD&D라는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SKD&D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죠. SKD&D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가지고는 주가 움직임이 일단은 나쁘지 않은 그런 모습이 일단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가지고는 기관들 매수 일단 유입이 되고 있는 모습이 일단 나타나고 있고요. 외국인들도 덩달아 매수를 해주고 있는 모습들도 일단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SKD&D 같은 경우에는 리츠 부분하고 신재생 부분 두 가지로 일단 나누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리츠가 됐든 아니면 신재생이 되었든 기업의 모멘텀 자체는 나쁘지 않은 걸로 일단 보입니다. 단지 아직까지 신재생 부분에서는 제대로 된 성과는 지금 올리지 못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전체적인 차트 흐름은 이렇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죠. 강한 저항을 위치를 하고 있는 부분이 이게 2021년도 3월부터 시작을 해서 지속적으로 저항을 받아주고 있는 가격이 39,500원 언저리인 걸로 보입니다. 39,500원 정도가 굉장히 강한 저항으로 지금 위치를 하고 있죠. 여기서 보시면은 3월달에 한번 저항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4월달에도 한번 저항을 받았고, 올라가다가 8월달에도 저항을 받았고, 오늘도 저항받고 있는 부분이 바로 그 가격입니다. 이 종목은 오늘은 일단은 그냥 홀딩 하시는 게 맞고요. 가격 기준으로 38,450원 이탈이 되지 않으면 일단 한번 몰고 간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장 안에서는 실적이라든지 여러 부분에 대해서 뭐 그다지 긍정적인 모습은 보이고는 있지 않습니다만은, 사실 실적 추정 자체는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하는 거죠. 근데 최근에 주가가 박스권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외국인 기관들 물량이 지속적으로 좀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한번 돌파를 한번 기대를 해보는 것도 어떨까 싶고요. 가격이 38,450원 이탈이 되는 모습을 보이면 다시 한번 더 박스로 갈 수도 있으니까 그건 참고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항상 타이밍을 보시면서 주식 투자를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해 두시고, 다음은 LG전자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LG그룹주들이 최근에 조금 부진한 모습이 일단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죠. 회사가 모멘텀이 없는 건 아닌데요. 시장 안에서 강력한 한방 자체를 못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자,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가격권, 여러분들이 보실 때 중요 가격권이 이런 가격이죠. 지금 보시면 항상 해서 반등을 줬던 가격권에서는 반등이 좀 강하게 나오는 게 좋은데, 지금 얘가 옆으로 지금 행보하고 있는 거는 그다지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그다지 좋은 모습은 아니고요.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일단 가격권 기준으로 138,000원 기준으로 일단 잡으시고, 138,000원 가격권이
깨지는 모습이 보이면 주가가 한번 출렁거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 기억을 해 두시고요. 두 번째로 기억해 줘야 되는 가격은 146,000원 정도로 보이는데 146,000원을 돌파 안착하는 모습이 보이면 162,000원까지는 단기적으로 한번 노려볼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클래시스라는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시스라는 종목 한번 보도록 하는데 오늘 갑자기 좀 급락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피부과 관련된 종목이죠. 예전에 이제 클래시스 같은 경우에는 이 고령화 관련된 종목이다라는 얘기도 일단 했었고 전 세계가 고령화로 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 게 한 15,000원 정도 가격이었고 가격이 한 27,200원까지 오르고 난 다음에 최근 좀 조정을 받아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묘한 것은 일단은 외국인들은 계속 좀 매수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기관들은 최근에 물량을 조금 줄이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네요. 자, 요 종목 보실 때는 여러분들이 한 가지 이제 기억을 하실 게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계속해서 올라가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오르고 빠지고 하는 부분을 반복을 하면서 일단 올라가는데요. 오늘은 대량 거래가 일단 동반이 되면서 밀리고 있기 때문에 좀 불안하지 않을까 이렇게도 생각은 좀 드네요. 자, 대량 거래가 이렇게 터지면 항상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부분은 대량 거래 터졌던 부분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항상 이 거래 자체가 어디서 형성이 되었는지를 한번 봐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거래를 찾기 위해서 좀 많이 내려가 보면 오늘 지금 거래가 터졌던 부분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근데 거래가 많이 터진 가격이 여기 가격권 근처에서 거래가 터져 있네요. 그래서 클래시스는 일단은 22,500원 돌파 안착이 굉장히 중요해요. 만약에 22,000 돌파 안착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면 지금 뭐 오늘 큰 음봉 떨어졌는 부분이 크게 뭐 무리 자체는 없다 이렇게도 생각은 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가격권 기준으로 만약에 상승을 하면은 23,250원이 1차적인 저항이 될 수도 있는데 여기까지 돌파 안착하면은 나쁘지 않은 모습 일단 보여줄 수가 있으니까 가지고 계신 분들은 참고를 해 두시기 바라겠고, 두 번째로 클래시스가 만약에 조정 국면으로 계속 진입을 하게 된다면 한 2,500원 정도가 일단 반등 타이밍이 된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단지 일봉상으로 봤을 때는 위에서 밑으로 떨어지고 있는 추세가 오늘 그어지는 모습이 일단 보였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반등을 할 때 요 떨어지는 선 있죠, 빨간색으로 제가 바꿔 놓을게요. 요 떨어지는 선을 돌파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주목을 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으니까 그건 참고하시고 잘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오늘 그 종목 상담 신청이라든지 하는 부분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유튜브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